물가 차이로 본다면 미국과 한국의 물가 차이, 그다음에 기준금리 기대를 본다면 미국보다 한국이 약해요. 그러니까 더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원화에는 좀 약세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 자본시장영업부 이현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코노미스트 문정입니다.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 똑똑 시작해볼까요? 이제 전주 동향부터 살펴볼 건데요. 제일 중요했던 미국의 고용과 물가지표가 다 발표가 됐어요. 네. 관망세는 조금 잦아든 것 같은데 네. 고용하고 물가가 예상치를 조금 상회했잖아요. 그렇죠. 달러가 강세였어야 될 것 같다고 보이는데 네. 사실 저번 주 환율은 1330원에 갇혔던 박스권에서 등락했던 네, 것 네. 같아요. 근데 오르지도 못하고 하락하지도 않는 환율이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미국 지표들이 좋았죠. 네. 일단 소비자 물가, 1월 소비자 물가는 예상을 상회했고, 뭐 월초에 나왔던 고용도 상당히 좋았고요. 근데 이제 주 후반에 나왔던 소매 판매 지표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생산 지표도 좋지 않았고,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외국인 순매수가 1조 원을 넘었습니다. 지금 2월 달만 하더라도 거의 한 6조 원 정도 순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시장의 또 위험 심리를 좀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미국 경제 지표가 좋아진 부분, 물가가 좋고 달러 강세 요인이고 여러 가지 요인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뭐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위험 선호 심리들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사실상 이제 원화 같은 경우 위험 통화거든요. 신흥국 통화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상단과 하단이 좀 막힌 것 같아요. 미국 경제를 본다면 환율이 더 올라가야 되겠지만 시장의 유동성 장세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수급 이런 것들이 개선되면서 오히려 또 상단을 내리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지표가 좋고 미국 지표 뭐 전반적으로 예상보다 좋아졌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유동성 장세가 지금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달러 환율이 1330원에서 거의 좀 갇혀있는 좁은 박스권에서 등락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면 네. 환율은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환율이 오를 원인이 되지만 네. 원화도 상대적으로 강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박스권에서 등락하는 흐름을 보였다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예측하기가 더 어려워진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작년보다. 이제 이번 주 이벤트 살펴볼 건데요. 네. 이번 주는 FOMC 의사록 발표가 있죠. 네, 또 네. 금통위도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주 이벤트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일단 이번 주에 가장 주목할 이벤트라고 본다면 아마 22일이죠. 목요일 날 새벽에 미국 연준의 1월 FOMC 의사록, 1월 말에 했던 FOMC에 대한 의사록 내용, 네.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이제 그게 공개가 되고 같은 날 오전에 이제 한국에서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있습니다. 그 기준금리 결정인데 아마 1월 FOMC에서는 의사록 내용에서는 연준 인사들이 아마 금리 인하, 성급한 시장이 예상하는 성급한 금리 인하를 예상하지 말라라는 약간 차단성 그런 발언이 좀 있지 않을까라 보고 있고 반면에 이제 한국은행의 이제 금통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물가가 많이 둔화되고 있어요. 지금 1월까지 발표된 이제 국내 근원 소비자 물가, 그러니까 식품과 에너지, 농산물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6%까지 낮아졌거든요. 거의 한국은행 물가 목표치가 2%니까 3% 이하로 낮아지면서 물가 목표치에 조금 더 근접했죠. 기준금리는 3.5니까 사실상 실질금리로 본다면 거의 한 1.1% 정도도 높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양국의 물가 차이가 사실상 정책금리 차이고 그게 이제 환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 차이로 본다면 미국과 한국의 물가 차이, 그다음에 기준금리 기대를 본다면 미국보다 한국이 약해요. 그러니까 더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원화에는 좀 약세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FOMC 의사록이 얼마나 매파적인 내용이 들어갈 거냐, 그다음 한국은행이 과연 물가에 대해서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가 좀 중요하고 양국의 물가 차이를 본다면 달러보다는 원화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환율 전망을 여쭤볼 텐데요. 네. 저번 주에는 약간 박스권 네, 장세였잖아요. 네, 네. 이번 주에는 변동성이 조금 어떻게 될까요? 뭐 이번 주에도 비슷할 것 같아요. 지난주하고 비슷하게 일단 이벤트로 본다면 FOMC 의사록이나 아니면 한국은행 금통위고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물가 차이, 근원 물가 차이로 본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이제 환율에는 상승 요인이긴 합니다. 근데 최근에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경제 지표만 본다면 미국이 좀 우세하지만 시장의 상황, 그 다음에 그 유동성 장세,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이제 국내 증시로의 귀환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또 그게 또 원화에는 또 강세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상단과 하단이 좀 막힐 것 같아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기도 어렵고 내려가기도 쉽지 않은. 그래서 이번 주 달러 환율은 하단은 1315원 정도, 그리고 상단은 1345원인데 위로 올라가도 뭐 10원에서 15원 정도, 내려가도 10원에서 15원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로원 환율 같은 경우는 유로하고 원화가 지금 비슷하게 좀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레인지도 거의 비슷한 지난주하고 비슷하게 1,420원에서 1,445원 정도. 원엔 환율은 엔이 지금 최근 약세잖아요. 지금 일본 지난 4분기 역성장 때문에 또 BOJ가 아마 완화 기조 유지할 거다라고 보는 시각이 좀 높아져서 그렇게 봤을 때는 880원 정도 하단, 그 다음에 올라가더라도 900원대 초반에서는 좀 제한되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 똑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